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월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2.72%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의 4월 제조업 업황이 2020년 7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4월 제조업 PMI는 55.4를 기록해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애플을 반독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사 모바일 결제 수단인 애플페이를 우대하고 경쟁사 서비스 사용을 막은 혐의입니다. JP모건은 에너지 주식이 작년과 올해 대폭 상승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기업 펀더멘털이 개선됨에 따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에너지 관련 뉴스부터 좀 작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P모건이 에너지 수요가 공급을 20%가량 초과할 것이라며 사실 지금도 많이 주가가 오른 에너지주들이 하락할 때마다 여전히 매수 기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의견 본부장님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네, 반만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결국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JP모건 얘기한 것은 에너지 주식이 작년과 올해 대폭 상승을 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수요가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선 차트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XOP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게 오일 앤 가스 엑스플로레이션 전체적인 이 업종 ETF입니다. 보시면은 코로나19 저점 대비해서 자그마치 371%나 상승을 했어요. 자, 똑같은 구간에 이 나스닥이 86%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88% 상승을 했습니다. 뭐 3배가 넘는 수준이죠. 그래서 상당히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은 플러스 38%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올해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마이너스 13%, 그죠?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21%나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엄청난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럴 때는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에너지가 지금 매력적인 가치와 수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질과 성장, 모멘텀이 개선되는 유일한 섹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유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네.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ESG가 계속 활성화될수록 관련해서 이 공급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따라서 수요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 XOP라는 ETF에 대한 매력도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상승 여력이 56%나 남아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높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요. 24.7%나 된다라고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뉴스가 나왔었죠. 워런 버핏에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또 쉐브론 등등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셨어요. 이번에 현금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관련해서 보면은 종목들마다의 상승 여력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업종이 향후 얼마나 성장을 할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컴스토크 리소시스라든지 대번 에너지, 체니에르 에너지, 마라톤 오일, EQT 이런 종목들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지금 현재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엑슨모빌, 쉐브론, 메라톤 페트롤리움, 킨덤 모건 이런 회사들을 보시면 상승 여력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M&A 테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펀더멘털을 보면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가져가야죠. 그렇지만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5에서 10% 정도만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 매력도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집계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애플 뉴스 체크해 보시죠. 이 유럽연합 행정부가 애플이 애플페이에 대한 경쟁 업체의 접근을 제한했다라면서 혐의를 좀 제기를 했습니다. 간밤 애플의 주가는 간신히 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네. 애플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유럽 쪽에서는 계속 반독점법 가지고 지난 1년 이상을 계속 애플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EU 반독점 규제 당국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 자사의 NFC 칩 기술에 경쟁자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 시스템을 경쟁사에 개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iOS의 모바일 지갑의 시장 지배적인 위치 남용에 대한 반독점 위반 청구서를 얘기를 했다. 뭐 애플한테 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임자가 마그레테 베스타더라는 분인데 계속 성명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이런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 애플을 공격했던 게 정확하게 1년 전에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30일 날에서도 이렇게 이 반독점법에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때 보시면은 EU가 30조 원의 벌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도 앱스토어를 이용한 경쟁 음악 스트리밍 애플에 대한 수수료 부과 관련 부분 또 경쟁사 앱을 구매한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반독점법 고객의 손실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애플의 주가가 보시면은 반독점법이 나왔었던 4월 30일 이때 대비해서 큰 폭의 지금 상승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딱 1년 전이잖아요. 주가는 20%나 올랐습니다. 물론 올랐었을 때, 많이 올랐었을 때는 40% 넘게 올랐었고요. 그래서 지금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반독점법에 대한 걱정은 하겠지만 펀디멘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펀디멘탈을 들여다보면 애플의 지금 1사분기 실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지금 주당 순이익이 1사분기가 예상치 1.43달러에서 1.52달러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매출도 예상치인 938.9억 달러 대비해서 972.8억 달러가 나왔고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발표입니다. 이거는 시가총액의 자그마치 3.5%나 됩니다. 여기에 배당 수익률도 0.6%가 있거든요. 두 개만 더 하더라도 지금 자그마치 주주한테 환원하는 게 4%나 되는 거죠. 지금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3% 돌파했다.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금리 수준을 되돌려 주는 것이고요. 주주한테. 그렇다면 애플의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밸류에이션도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ROE가 정말 높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면은 적정 가치가 한 212달러 정도 나오고요. 상승 여력은 한 35% 정도가 나옵니다. 여전히 매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장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종목 선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형 기술주로는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구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투자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